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입술 주변에 뭐 묻은 게 아니라 그저께부터 여기 막 진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텄어요. 트기 시작하더니 천정 이게 발음도 안 되잖아요. 입 천정도 지금 부었고 잇몸도 부었고 예. 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책 교정할 게 좀 있어가지고 며칠간 그것만 했더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아 이게 참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자리 바뀔 때가 됐더니, 이제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건가? 이제 그 책 교정 늘상 하던 것도 며칠간 좀 집중해서 했더니, 야,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 중에서 음,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다른 분들한테 내세울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시력이었거든요? 노안이 오지 않았고, 이게 되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시력이 좋다. 이거 자체가 저희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뭔가 흐리게 보이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현상들이 좀 잦더라고요. 정말, 우리 학우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말 나이를 먹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약간의 서글픈?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 저는, 어이구, 집은 아니고, 집이랑 연구실이 아니라 지금 저는 창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원에서 하루 종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창원 왔고, 그다음에 내일도 4시간 강의하고 이제 올라가는 계획이 돼 있어서, 음. 그리고 모레도 또 저기 충주에서 강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집 나와서, 토요일 날 집에 가지 않을까. 지금, 네. 그런 상태고, 우리 학우님들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또 연휴 기간이 좀 길었는데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었죠. 그때 금요일 날 금요일인가? 5월 1일이 금요일이었죠. 네. 그때 어 요번 학기 끝나고 이제 특강을 해주실 김명규 변호사님하고 또 현직 검사장님하고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하고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또 한 번 더 그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 학우님들 위해서 실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사고 조사 또는 사고 수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강 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더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좀 시간이 허락하시고 또 사실 특강 이거를 들으러 학교까지 온다는 건 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학부님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 이 부담이 되고 시간 내서 오시는 것만큼 오셔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체를 많이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는 것을 좀 바라니까 제가 또 이제 특강을 모시게 된 거고 요게 잘 되면 다른 분들 소위 현지에 계신 다른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좀 제가 모실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탁해가지고 이제 모시는 것만큼 좀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또 제가 또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현업에서 좀 많이 헷갈린다, 어렵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벌어진다는 가정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들어오시는 함영재 아고님이나 최은미 아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외부여서 오디오 비디오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서동원 아고님하고 허금도 아고님은 지금 오디오 비디오가 어려우신 건가요? 아, 마이크가 없어요. 아, 아직 근무 중이신가요? 아, PC로. 음, 그렇죠. 그러면 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우리 허금도 아고님도 그러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가 이쪽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입술 주변이 많이 터가지고 네네 함양지 아버님도 힘드시고 예 많이 터가지고 사실 오늘 라이브 강의실 공지를 하긴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그냥 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 학원님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의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네 혼자 또 거의 한 시간에 육박하는 시간 오늘 제가 어 종일 강의가 있어서 7시간 떠들고 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도 또 혼자 떠들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어떤 질문이나 뭐 이런 것 좀 아니면 뭐 직접 학습하시면서 헷갈리셨던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오늘 강의하면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오늘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서도 멀티 캠퍼스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전 멀티 캠퍼스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는데 원래 삼성 산하에 있다가 독립했다고 하더라고요. 멀티 캠퍼스에서도 그 요청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조직 구성원들 대상으로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해달라. 근데 사실은 이게 요청하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되게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최종 컨펌이 나서 뭐 일자도 딱 정해졌는데 멀티 캠퍼스는 제가 직접 가서 대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지금 비대면으로 대신에 그 멀티 캠퍼스 스튜디오가 선릉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직접 방문해서 2시간 강의하는 건데요. 대상자는 대기업 임원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SK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데 임직원분들 대상으로 강의 요청이 와서 관련 교환이라든가 커리큘럼 이런 걸 다 보내서 컨펌이 오늘부로 나서 6월 3일인가? 그때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 강의 요청 들어오는 것들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추세가 예전에는 사실 뭐 주제를 딱 정하고 그리고 해당 그 조직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딱히 주제를 정하지 않고 주제도 제가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도 제가 정하고 그렇게 해서 종일 강의를 해달라. 뭐 8시간, 하루 8시간 강의를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의 방식 요청하는 것도 되게 좀 특이한데, 예전에는 강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흐름들 보면, 뭐 8시간, 16시간. 그러니까 8시간이면 하루 종일, 16시간이면 이틀 종일 강의를 해주는데, 어, 주제도 알아서 정해주시는데, 대신에 실제로 강의하는 방식은 이 토론형으로 해달라. 앞에 다수의 교육생들이 앉아 있고, 그럼 제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관련에 대해서 뭐 최근에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하고 어,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각 조직 내에서도 안전보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랜 시간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몇 년째 또 길게는 몇십 년째 하다 보니까 좀 보다 효과적인 우리 실무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어, 그런 강의를 하려면 그냥 뭐 PPT 띄워놓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정보 전달식의 강의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첨예하게 논리로서 대립하고 뭐 이런 식의 강의를 많이 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외부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PPT 띄워놓고 이렇게 그냥 읽어대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어떤 의제를 설정해 놓고 그 의제에 관련해 가지고 취지가 어떻게 되고 그 취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우리 산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또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례를 또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또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좀 하는데요. 우리 학우님들도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계시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나라 지금 재정법 중에서 분량으로 따졌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접하시면서 계속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헷갈리고 잘 안 되고 이런 거는요 타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렇죠. 안전교육 해도 부족하죠. 근데 이제 예.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법적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어 많은 물리적 시간을 투자하시고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고 다른 관련된 법하고 좀 융복합을 시킬 수 있고 또 그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사실 그게 안전 관련된 모든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법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적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전관리 영역에서 안전법제라고 하는 것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뭔가를 규율하고 실제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저 기준도 모르는데 최선 규정? 이런 건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적정 기준 자체도 설정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한 학기 만에 이걸 다 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지금 여기 모텔에 있는 스타일러의 제 정장을 뭐냐 저거 저 소독을 해놨더니 이제 끝나가지고 저 소리가 나는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어, 법적 기준에서의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로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전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직접 원인 중에서 내가 사람의 행동에 착목해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겠다. 그러면 뭐 안전심리나? 아니면 집단의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안전문화. 아니면 이걸 조금 더 현실에 있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럼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식의 도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겠다. 그러면 각종의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이끌어 나간다든가 아니면 이걸 보건학적인 왜냐면 우리가 또 앉아서 오랫동안 강의만 듣다 보면
너무나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동기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유해인 조사나 아니면 근거역계 질환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것도 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요. 인간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대체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테이핑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스트레칭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작점은 법적 관점이라는 거죠. 법적인 체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이 실제로 변해갈 추세 영역은 또 지향점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내용을 또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 그래야 뭐, 이제 뭐 딕션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화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TV를 틀어가지고 어떤 유명인들 셀럽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지루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얼굴만 보고 즐거우니까 그냥 계속 볼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고 라고 하는 지점까지 냉정하게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컨텐츠가 없으면 표현 방법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미사여구에 그치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들어봤자 다 듣고 나서 근데 뭐가 남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안전보건 분야가 그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성장 가능성, 비전 이런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업장이라는 영역 아래에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안전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죠. 오늘날의 안전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산업에만 한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일련의 요소,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법적 흐름만 보더라도 사업장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한정해서 만약에 보기 시작했다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들어가지 않았겠죠. 근데 중대시민재해 영역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결국 사업이라는 활동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피해를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시민재해 자체는 네 가지 특정 원료, 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다음에 제조물에 있어서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 법적 관점으로 딱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 이외에서 그리고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게 시민으로 더 격상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커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의 정점을 찍은 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에서도 보면 어, NC파크에서 구조물이 낙하해가지고 사람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둘이 중상으로 입원했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서 네, 이게 중대 시민재 요건에 딱 부합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NC 구단하고 또 창원시하고 책임 소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아, 이게 지금 창원시하고 NC 구단하고 이 책임 공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대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판례가 30건이 넘게 지금 쌓여 있는 반면에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그 1심 재판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기소만 됐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오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 딱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이고 이게 전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왜 또 드리냐면 결국 사업장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소위 직업이라고 그럴까요? 안전관리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있다면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사람의 인식 자체를 안전의식 자체를 높이는 이 직접적인 현실적인 수단이 교육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면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결국 많은 조직에게 불을 받는 강사가 참 좋은 강사, 스타 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좀 더 좋은 그 보상을 받고 가는 게 스타 강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근데 그거는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걸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무기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법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접근할 게 뭐, 이제 뭐 인적 요건으로 접근하겠다. 아니면 이걸 환경적 요건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이제 환경적 요건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하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도구로 해서 한번 가보겠다. 그럼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위험성 평가 절차 중에서도 어느 것 위주로 먼저 갈 것이냐. 이게 개선 대책 위주로 갈 것이냐. 근데 그게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게 위험성 평가라는 특정의 프로그램 자체는 절차가 아주 명확한 거니까 그 절차 중에서도 뭘 가지고 하겠느냐? 예를 들면 위험 사건 가지고 하겠냐? 위험 상태 가지고 하겠느냐? 아니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얘기하겠느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갖고 얘기할 거냐? 이게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는 시장 자체도 결국에는 무한정 확대될 수 없고 그러면 상위 1%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시장에 고부가가치 시장은 다 잠식해 나갈 텐데 그럼 후발주자들이 그 시장에 들어가기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배움의 과정을 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확보를 딱 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더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안선 맞춤인 게 이제 법적인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20분밖에 안 흘렀네요. 네 어떻게 저기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해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서동훈하고님이 안전교육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끝이 없다는 거는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해 보면 좋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접근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실제 현장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과 실제 이루어진 교육의 미스매치가 발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오늘 교육에서도 담당자에게 본사 담당자가 한 5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듣고 갔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마지막 일어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내년에 만약에 교육을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라. 왜냐면 제가 뭐 독자적으로 모든 강의를 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커리큘럼 구성하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그분이 5시간 강의를 들었을 때 저도 5시간 강의하면서 총 오늘 7시간 강의 중에서 그분이 한 절반 넘게 들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5시간 넘게 그 당시에 그분한테 말한 시점에 5시간 넘게 강의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과
물론 호응은 되게 좋았지만, 과연 오늘, 목표했던 7시간의 강의가 다 끝났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접수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그게, 이게 딱 느낌이 왔어요. 음, 제가 나름대로 15년 넘게 안전보건 강의를 대면 교육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생겼겠죠. 아, 오늘은 강의가 잘 됐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호응이 좋았다가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이전보다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오늘 강의가 잘 됐다 이런 건데요. 사실 오늘은 그런 거에 비하면 평균 수준 정도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계신 분들이 이제 건설업 관련된 이제 대기업 건설업 관련된 담당자분들이었는데 이게 이분들이 오늘 같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작동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더 컸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가시고 2시간 정도 더 강의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느낌은 조금 달랐는데, 음.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내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버무려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알아듣게 하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열하게 머리싸움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다른 교육에 비해서 안전보건교육, 특히나 법정교육 같은 경우 이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열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법정교육이고 의무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렇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맞춤 교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어, 법정 교육에 주문하는 상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우리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경영층의 요구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교육을 딱 하면 아무래도 법정 교육보다는, 그리고, 법정 교육 이외에 따로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코스를 따로 열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강의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꽤 큰 데겠죠. 규모가 작은 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이제 딱 하러 갈 때는, 저도 굉장히 설레고, 왜냐면 당연히 호응이 좋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업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그 교육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분들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일반적인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좀 든달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라이브 강의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혼자 지금 한 30분 넘게 떠들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 때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방식은 라이브 강의실 이거의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 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사실 오늘도 어 지금 입술 다 터지기도 했고 또 외부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 원래는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로 공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나름 의무상이 나의 의무인데 내가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학우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다음 주부터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은 있어요. 이게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나한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거,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 되게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라이브 강의실 좀 그렇거든요, 저한테.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건설적으로 제가 지금 계획하는 일을 더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 돌아오지 않는 허공에 대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거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게 다시 보는 학우님들도 무슨 도움 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요. 또 제가 이렇게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가끔씩 보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고 또 뭐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이런 쪽으로 참여하는 인원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실제로 교과목을 신청한 학우님들의 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에 두 과목을 하거든요. 근로교육 부담자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근데 참여 인원이 적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어, 제가 이 산업안전보건법 라이브 강의하기 바로 전에 근로교육 부담자하고 관리 이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는 인원 더 적어요. 더 적은데 거의 발언하는 양이 비슷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비디오를 못 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음성으로 참여하시고 또 실제로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오늘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어 7시부터 8시까지인데 7시 58분까지 얘기했나 그래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 주제 자체가 끊이지가 않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게 되고, 뭐 그런, 사실 이 라이브 강의실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학우님들이 실제로 학습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학습의 동기부여가 될 것들을 교수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동기부여 되기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저 혼자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이거는 실제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학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음,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서울과기대에서도 이제 2학기부터 강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대학원이나 학부 과정에 있는 학생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뭐랄까 해안도 얻게 되고 또 자격도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온라인 강의의 장점도 있지만 뭐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는 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몰아서 하게 되고 몰아서 하면 여러분 실제로 강의 들으실 때 그 플레이 속도 조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하부님 제 강의는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거를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어버리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실제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건너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스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확보해 놓고 이거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교재도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교재도 사놓고 해당 교환도 보고 그러면서 이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무래도 어 교수진 제가 좀 설계해 놓은 이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저는 과연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실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라이브 강의실은 그거의 보조제 수단으로서 좀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열어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방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기에 있어서 그냥 단편적인 이 강의만 듣고 따라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학습하시면서 저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 라포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포 관계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질문이란 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큰 범주에서 강의나 강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이 강연자를, 이 교수자를 불러서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강연이나 강의를 요청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해당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 교수자나 강연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궁금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장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그 자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흡수했고 그 흡수한 방향을 직접 이 사람의 언어로 전달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또 생각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지금 강의가 좀 너무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래도 안전공학과 하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도 나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가 그래도 좀 더 뭐랄까 오프라인 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얘기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의를 직접적으로 해보거나 아니면 제가 논문 지도는 매 학기 하니까요. 거기 있는 대학원생이나 그러니까 대학원생 중에서도 석사과정생이나 이제 박사과정생들 제가 이제 논문을 토대로 해서 지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이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직접 대면으로 못할 때는 이제 글로써 서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조금 더 상대를 설득해야 되니까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또 저도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편향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여다보고 또 새로운 뭔가 서적이라든가 논문이 발표되거나 그러면 원서를 직접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야 좀 더 그 학생에 맞는 그 주제에 맞는 논문의 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지적 호기심에 기반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여과 없이, 또 격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라이브 강의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맞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무튼 요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방식은 예,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위 과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얻을 것이냐 그 얻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뭔가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붙잡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붙잡고 있는다는 의미 자체는 꾸준한 투자, 시간적인 투자든 물리적인 투자든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의 삶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아지는데, 그 무기들의 어떤 서로 간의 복합적인 성질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도 그렇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실제로 저희 과기대 안전공학과 이제 대학원에 입학한 여러분 선배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 대학원 진학할 때, 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뮬레이션도 같이 많이 했고, 그리고 과기대 제 연구실에서 직접 불러서 어, 면접하는 데 있어서 팁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실제 자소서 쓴 것도 제가 첨삭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 과정 때문에 합격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세종사이버대에 나와가지고 또 대학원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 과기대뿐만 아니라 숭실대도 지난 학기에 있었고요. 그 전 학기에는 저기 가톨릭 대학교 또 가톨릭 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7대 1인가 그랬어요. 근데 한 명 뽑는 데 했습니다. 또 여러분 선배 중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더 많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이버대에서 실제로 이런 국내 유수의 이런 대학원에 입학해서
석사 과정을 넘어서 가지고 박사 과정에서 박사까지 졸업하고 뭐 이러면 또 이런 게 선순환이 또 기존의 재학생들한테 연결이 되고 그런 바람이 그런 어떤 지적 호기심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뭔가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그게 또 선순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한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주말까지 한번 저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과 같은 이 라이브 강의실이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될지 어떨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결정되면 음, 공지사항으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도 소중하고 제 시간도 소중하고 어쨌든 제가 내년에 또 무슨 어떤 뭘 더 하려고 지금 저도 준비 중인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휴일 지나고 나서 나름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 강의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 45분 떠들었잖아요. 쟤는 44분인데 거의 45분 떠들었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 취지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고 하고 나서 항상 나름대로 매일매일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참 도전적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한테 너무나 이게 끝나고 나면 허망하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영재 하고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은미 하고님도, 외부에서 이렇게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